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첫날 어떤 행정명령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어떤 종목과 섹터가 반짝거리고 있는지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작년 영업이익이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조 원, 순이익은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상승했는데요. 이러한 공시가 들리며 현재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팜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현재 2%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렌토 테크놀로지가 59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 목적이라고 밝혔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4월 7일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 3가지 다뤄봤습니다. 현구간 시간을 거래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규장에 이어서 현재 시간을 거래에서도 이 가상화폐 관련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와 SM은 현재 8% 넘는 상승하고 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현구간 4%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한빌 레이저의 주가도 급등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CES 2025에서 유리기판이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앞다퉈 유리기판 개발에 뛰어들자 관련주인 한빌 레이저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현구간 4%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 하이트로는 낙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18% 하락하면서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4%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주가 추락에 하이트로는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과연 다음 주 추이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A 링크는 현재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막판 10% 급락했던 정규장과는 다르게 현재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양이 장기간의 지연 끝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들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철회 결정을 알렸는데요. 현구간 5%대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거래해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금양이 현재 4.23%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제동으로 인해서 4,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양이었는데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이런 뭐 여러 가지 금감원의 그런 뭐 압박도 있었겠지만 이런 약간 주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들을 하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걸 철회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럼 결국에는 금양은 이제 자금을 조달해 올 곳이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자금 조달을 위해서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던가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전환사채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양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랐었고 정말 그때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정말 주가는 지금 거의 이 코로나 때 거기 완전 출발하기 전,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처음에 출발하기 전 가격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2차 전지 랠리 가기 전 가격까지 완전히 내려왔고 지금 거기서 뭐 지금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셋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거의 뭐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상승할 만한 부분 자체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유상증자를 철회했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하니까 그러면 다시 기대감에 반등할 수 있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제 유상증자를 철회를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 차라리 이게 낫지 하면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금양은 이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금양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오늘 시간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이 움직임이 과연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글쎄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금 조달,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고 계속적으로 뭔가 돈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금 조달할 곳이 없다라는 점,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유상증자가 철회됐으니 여기서 그 다음 뭔가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형태의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누구한테 삼자 배정을 해가지고 그런 뭐 유증을 한다 이런 것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양이 지금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양에서 내세웠던 그런 모멘텀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고 그러면 금양에서 자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가 방향이 결정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양 시간의 거래에서 4% 넘게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이 철회된 유상증자 금액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지만이 주가가 더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금양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STO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갤럭시아 SM이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6.55%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옥션, 서울옥션, 핑거 같은 종목들이 3에서 4%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STO 관련주들은 왜 또 예. 다시 움직이는 건지. 네, 가상화폐. 트럼프죠, 트럼프 사실상. 트럼프 트럼프 때문에. 취임식 지금 앞두고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섹터가 모두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이 STO도 그렇고 우리가 폭넓게 보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 자리가 작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규제가 조금씩 풀리게 된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상화폐 그리고 STO 새로운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커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해당 시장이 규제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을 때 단기간에 매우 좋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 규모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 전통적인 금융자산에 비해서 새로운 신종 금융상품은 접근성이 조금 용이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화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특정 자산을 소유하는 게 예전만큼 이제 좀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규제가 풀려나가고 가상화폐 시장도 조금 더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STO라고 하는 이것 또한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재화성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 때 시장 그리고 여기에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매우 좋은 경영 환경에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 출발은 역시나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역시 좋은 움직임을 보이긴 보일 것인데 취임식은 결국에는 재료 소멸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한번 다음 주 월요일에 크게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매도로 우리가 접근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선형관계를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참 좋은 종목인데 드문드문 갑작스럽게 나오는 급등은 누군가에는 매우 좋은 매도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야 다음 주 월요일에 매도로 해도 충분한 수익이 나니까 땡큐이긴 하지만 예전에 주가가 12월 초에 이슈가 나와서 대략 한 2,5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날로 삼으시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월요일 시장에서 갭상승 출발하고에 또
윗골이 달고 빠지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세론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마이크론의 공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인적 분할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한다라고 하는데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홀딩스 체제,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다는 건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일단 나쁘지 않은 걸로 일단 네. 여기서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부담스럽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적 분할이 일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좋게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할을 할 때 물적 분할은 자회사가 그러니까 모회사가 분할회사의 지분을 100%를 가져가는 게 물적 분할이고요. 인적 분할은 예를 들면 뭐 6대 4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면은 지금 예를 들면 하나마이크론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 이제 지금 하나마이크론으로 분할되는 신설회사를 6, 뭐 예를 들어서 하나반도체 홀딩스로 남아있는 회사, 존속회사를 4 이런 식으로 주식을 쪼개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인적 분할은 통상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오사트 사업 부분을 지금 신설로 빼가지고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로 만들고 기존에 있던 회사를 아예 그냥 자회사라던 그런 뭐 홀딩스처럼 해가지고 약간 신규 투자를 하고 이런 투자를 하는 그런 쪽으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이거는 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나마이크론 주가를 흐름을 보시면요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반도체 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런 오사트 기업도 같이 동참해서 상승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도 이러한 인적 분할이라든가 이런 소식에 앞서서 저렇게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은 뭐 나쁘지 않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좀 메이저 수급들이 좀 들어와 준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분할 계획서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요 크게 뭐 잡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신설하는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마이크론에 투자하신 대부분들은 다 오사트를 보고 투자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신설되는 회사 자체가 비중이 60% 이상이고 그 나머지 홀딩스 회사가 비중이 나머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리스크 자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사업을 개편화시킨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막 저번 옛날 그 유상증자 때처럼 급락이 나온 그런 악재성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마이크론의 인적 분할 공시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주 일정 확인해 보면서 다음 주 시장 대비 좀 든든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많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국내 증시 어닝 시즌 시작되죠.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C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요. 월요일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예정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이날 휴장이고요. 화요일에는 한국의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 발표됩니다. 그리고 22일 수요일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예정돼 있고요. 매크로 이슈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FOMC 회의보다 BOJ 회의가 더 중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죠. 23일부터 24일까지 BOJ 회의 열리는데 24일 오후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일정들 확인해 봤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일정은 트럼프 취임일 것 같아요. 취임 첫날 행정명령만 100개를 서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정책에서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이다. 이민부터 시작해서 관세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정책 내놓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요.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취임 이후로 좀 움직일 만한 섹터, 어떤 섹터가 좀 예상되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장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과 이걸 연관지어서 보면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관련된 재건 섹터가 1차적으로 움직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후반 기준으로 전진건설로봇 그리고 SYST텍 같은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장 후반 들어서 급격히 좋아졌어요. 물론 시간에서 조금 밀리고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1차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움직임인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는 세계 5위 밀 수출국입니다. 저기가 문제가 되면은 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중동 넓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시점에서 혹시나 조금 더 터지게 된다면 나를 춥잖아요.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1차적으로 조금은 잡을 수 있을 만한 변수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건 섹터가 다음 주에 한 번 정도는 저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정책적으로 눈여겨볼 것은 역시나 전선입니다. 최근에 LA 산불이 났다라고 하는 이 변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미국을 상당히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계속된 목표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홍보를 할 때 이야기했던 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 전력 에너지를 최대한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원전을 더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전선이 전 세계 미국 내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전력 에너지가 전선을 최대한 확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건과 전선 이쪽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꼭 권해드리겠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긴 하나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산업도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과 모듈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의미 있는 변화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과 모듈에 대한 수입이 지난 10월부터 급감합니다. 기존의 동남아 등지에서 만들어졌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시관세가 이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태양광 섹터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장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솔루션이죠. 그런 면에서 취임식과 함께 1차적으로 첫째 재건 관련주, 두 번째 전선,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해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과 에너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TSMC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오고 나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여전히 너무나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갤럭시 언팩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작년인가요? 갤럭시 링 관련해서 네. 관련주들이 급등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아마 언팩 행사할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에서 이런 신제품을 공개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 좀 테마성으로 좀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 사실 TSMC가 저렇게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점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계속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 부진을 좀 덜어내고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려면은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쪽 HBM 쪽인데 HBM도 사실 지금 하이닉스에 비하면은 지금 어떻게 치고 나가고 이런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스마트폰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또 애플이라는 벽이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언팩 행사에서 좋은 평을 받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좀 올라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행사를 많이 했었고 특히나 올림픽 기간에도 파리에서 언팩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언팩 행사하고 나서 생각보다 잘 안 팔리네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이 언팩 행사를 통해서 과연 스마트폰이 잘 팔릴 것이냐 아니면 뭔가 이번에 혁신적인 뭔가가 나오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그 판매량 자체는 부진하다 보니까 그럼 이걸 봤을 때 과연 이번 행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뭔가 나와줄 것이냐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와 이렇게 할 만한 네. 것이 나오기에는 예전 같진 않다. 네, 좀 네.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파리올림픽 때 공개했던 것과 지금 뭔가 달라진 것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요. 만약에 달라지는 뭔가가 있었다면 이미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뭐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시장 반응 자체가 뜨겁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저 스마트폰 판매가 잘 되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일 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HBM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로봇 쪽 사업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이런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에서 뭔가 성과가 나와주는 모습들, 그게 모멘텀으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뭐 파운드리 관련해서 뭔가 비장의 카드를 꺼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언팩 기대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취임과 관련된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확인해봤고요. 다음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목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21만 닉스를 또 찍었고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청원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업이익은 8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는 건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사실 막 기대가 됩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많이 빠졌을 때 걱정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지난해 7월 주가를 다시 한번 넘어설 만한 그런 수급도 실적도 지금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 비해서 올해 디램 기준 캐파 물량이 월등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대략 7%에서 8% 정도밖에 증가폭이 기대가 되지 않는데 SK하이닉스는 20%가 넘어가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실적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이 모든 것을 반영해서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분명 이런 감이 없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시점에서 우선은 끌고 가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보였던 가격대를 넘어서서 지난 7월에 기록한 대략 25만 원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계속 한번 접근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이익 일단 8조 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현대차, 기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현대차, 기아는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실적으로 이 관세 리스크를 좀 이겨줄 수 있을까요? 실적이 네.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게 문제는 트럼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실적이라던가 이러한 재무상의 그러한 기본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현대차의 이 주가 자체는 굉장히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제 IRA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마무리 지어줄 것인지가 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현대차랑 기아는 사실 뭐 지금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뭐 미국 쪽으로 뭐 하이브리드 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가치가 분명히 부각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전기차의 판매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저는 실적을 이제 나오게 되면은 봐야 될 게 물론 내연기관차를 봐야 되겠지만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부분들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고 그게 이제 북미에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북미에서 과연 그러면은 전기차 대신에 하이브리드 차를 얼마나 많이 찾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현대나 기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오히려 눌러줄 때 더 사야 되는 기회다. 왜냐면 하이닉스도 그랬어요. 지금 하이닉스도 과거에 조정이 나오고 막 15만 원, 14만 원 이렇게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하셨는데 네. 어느 순간 21만 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 보니까 저는 현대차도 충분히 기아 현대차도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은 저 때가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한번 강하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올해 실적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들이라던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라던가 그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의 지표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관세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저점 매수 가능한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일정까지 알차게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 뭐 현대차, 기아의 실적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에는 날씨가 조금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